경제를 부탁해. 오늘도 경제산업부의 김태욱 차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차장. 자, 꿈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제 5천이 올까 했는데 오늘 5천을 뚫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 출범 46년 만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조금 전 1시 정도까지 포인트를 보니까 4,976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5,000포인트를 넘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21년 1월 7일에 사상 첫 3,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에 약 4년간 2,000포인트대에서 갇혀 있었는데요.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반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27일 4,000포인트에 처음으로 도달을 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단기 급등한 시장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3개월 만인 오늘 5,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 겁니다. 이번 상승을 좀 되짚어보면요. 1년 사이에 2,500에서 4,000포인트까지 1,500포인트가 급등한 건데요. AI 반도체가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도체가 길을 열었다 말씀하셨는데 뭐 15만 전다, 70만 릭스 이거는 뭐 그냥 가능할까?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됐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가 하여튼 모든 걸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맞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네. 이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는 결국 반도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에만 각각 약 125%, 280% 급등했습니다. 올해도 약 21%, 13% 넘게 뛰면서 삼성전자는 15만 원을 돌파했고요. 하이닉스는 78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만 전일 기준 1,500조 원 수준에 이르는데요. 코스피 시총 비중의 40%에 육박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을 늘리면서 실적이 확실하게 받쳐준 건데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실적이 나왔고요. 그 결과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시장 전체로 확산된 걸로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를 이끌었다. 이 와중에 또 눈에 띄는 주식이 있습니다. 로봇 관련 주식이 엄청나게 뛰었죠. 네, 이 4,000포인트 부근에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시장을 끌어올리는 동력 중 하나가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AI 기술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산업, 로봇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로봇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로봇은 전시용 기술 혹은 이 실험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조, 물류,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이미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로봇 도입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비용 절감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얼마 전에 이 세계 가전제품 전시회 CES에서도 보니까 로봇 전시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근데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이 또 여기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판단을 하고 움직이는 로봇들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로봇은 프로그래밍 된 것만 수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로봇이 직접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자율주행 로봇,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상용화 단계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로봇이 각광을 받으면서 지금 굉장히 웃고 있는 회사가 지금 현대차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대차 주식 최근에 뭐 50만 원도 넘어서 돌파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대항마는 현대차가 유일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단순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로봇, 모빌리티 기업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 최근 움직임을 보면요, 그 변화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두 거물을 영입했는데요. 먼저 이 밀란 코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총괄했던 인물입니다. 이 밀란 코박이 테슬라를 떠날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SNS에 직접 글을 올렸어요.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서 감사하다.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라고요. 그만큼 특별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테슬라 비전 개발을 주도했던 박민우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 박사는요, 머스크가 퇴사를 막기 위해서 직접 나서서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엔비디아에서 일을 했는데 젠슨왕 CEO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극소수 핵심 임원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들, 이 두 명을 데리고 온다는 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10년, 20년 후를 보고 진짜 승부를 걸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기업을 다시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겁니다. 자, 뭐 반도체, AI, 자동차, 로봇,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나라로 향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우려해야 할 만한 점들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요, 실적의 지속성일 겁니다. AI 반도체와 로봇 모두 성장 스토리는 분명하지만요, 이 흐름이 분기 실적, 연간 실적으로 계속 확인되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번째는 또 글로벌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속도, 또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등 언제든지 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느냐가 코스피 5천의 핵심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의 한계도 분명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금 로봇주는 기대가 상당 부분 앞서서 반영이 된 구간입니다. 아하. 아직까지는 실제로 의미 있는 이익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인데요.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서 상용화와 수익화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코스피 5천은 달성을 했지만 시장은 실적과 신뢰로 완성되는 것이고 숫자로 증명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제를 부탁해 경제산업부의 김태욱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파죽지세 코스피가 5,500선도 돌파하며 또 한 번 새 기록을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는데요. 주주들 사이에선 AI로 만든 이런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화염이 폭발하는 위기 상황에서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개인 투자자들을 구하는 구조대에 빗댄 AI 이미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7만 원을 처음 돌파하자 지난해 10만 원대 고점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초등학생들이라서 많이는 아니고 한 5만 원씩 정도로 더 올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나흘 연속 상승하며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쓴 겁니다. 좀 대박이긴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코스피가 더 잘 돼가지고 한 6천까지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미국 증시에서 마이크론 등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시장 선점에도 나섰습니다.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용 메모리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했다고 밝힌 만큼 삼성전자의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스피 앞자리 6 찍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제 7천 가는 걸까요?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이 군사 훈련을 두고 이상 기류가 감지됐는데요. 실제 그런지 아는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섰는데 역대 가장 긴 연설, 시끌벅적했던 그 장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코스피 6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5천 넘은 지 한 달 만인데 장중 6,100선을 뚫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배정현 기자입니다. 사상 첫 코스피 6천 돌파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축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개장 직후 6천을 넘긴 코스피는 장중 6,144.71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5천선을 돌파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1,000포인트 넘게 오른 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벗어던지고 재평가의 단계를 넘어 국민 모두의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30%를 웃도는 상승률로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44.37%로 글로벌 주요 증시 중 1위입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요. 기분 좋죠. 일단 기분 좋고 더 올라갔으면 좋겠죠. 옛날부터 물려있던 것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져서 기분도 좋고요. 전날 20만 전자, 100만 닉스를 뚫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또 신고가를 경신했고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9.16%, 12.7%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한 달 만에 약 1,000조 원 늘어나면서 사상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자, 오늘 또 특별한 날입니다. 코스피 사상 첫 6,000선을 뚫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역사를 연일 계속 새로 쓰고 있는데요. 자, 지난달 5,000선을 돌파를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지난해 6월 20일 3,000 넘었다고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1,000단위를 넘어가는 간격도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록의 기록을 연일 세우고 있는데 물론 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6,000피 돌파의 주역이죠. 자, 그래서일까요? 20만 전자를 달성한 이재용 회장 그리고 100만 닉스의 최태현 회장을 소재로 한 AI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에 인기를 끌고 저렇게 돌고 있습니다. 지금 6,000피를 주도하고 있는 두 반도체 회사 회장들이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포모라고 하죠. 나만 지금 돈 못 벌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혹시 빚까지 내서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이런 사람들도 또 늘었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야 되겠죠. 남들이 산다고, 지수가 올랐다고 뒤늦게 들어갔다가 발목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아니 간격이 어떻게 이렇게 짧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속도가 붙는 그래요? 형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강세장의 특징 중에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네. 예를 들어 상장사들의 이익 상향치가 급격히 올라갈 때,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뭐 170조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식의 영업이익 상향치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유동성이 거기에 몰리고 있죠. 네. 거기다 마지막 정책적 수혜까지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갈수록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형국이고요. 네. 아까 B2 말씀하셨는데 저 밈 사진에서 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타라라는 이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저거 재지 말고 일단 지금은 주식에 투자할 때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심리들이 퍼져 나가니까 심리입니다. 심리. 네, 그렇죠. 심리가 퍼져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신용 융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도대체 어디까지 오를까요? 아까 앞서 정치인들도 이 6,000피 뚫었다고 최고위 회의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던 모습 기억나시죠? 어쨌든 세계 증시가 지금 주춤주춤하는데 우리만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죠.